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디입니다. 2022년 12월 달 5개월 만에 찾아왔습니다. 신월성 지역 찾아봤습니다. 신월성 대단하다. 자, 신월성 지역 제가 이렇게 묶어봤었죠. 뭐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월성동 자체가 이렇게 뻗어 있고요. 상인동도 이렇게 있죠. 뭐 진천동도 큰 도로를 이렇게 끼고 동네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뭐 월성동은 분구가 되기는 했죠. 아무튼 여기 5개의 구를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서편으로는 성서공단이 있고 동편으로는 학산이 있고 누구는 그 외곽 거기 어디야? 공단 옆에 외곽 아니야?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구를 중구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외곽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어제 CG 지역을 다뤘을 때 거기 대구인가요? 거기 대구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어디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거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 뭐 위치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대단한 동네인가 라고 놓고 보면 아파트 개수 몇 개인가요? 아이고 제가 아파트 개수 뒤쪽에 내가 달아놨네요. 인구수로 하면 한 5만 명쯤 한 5만 명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또 어디에 사람이 많이 사는가? 지하철역 기준으로 보면 아마도 법물역 쪽, 법물 이쪽에 아파트 단지 쪽에 한 2만 세대 정도 이상 있어요. 지하철 역세권 인구 가장 많이 사는 곳 법물이죠. 지하철역 개수 뭐 지상철까지 포함하면 100개가 조금 못 되는 수준. 그 대구 사람들 마음만 먹으면 이 법물 지구에 2만 명 정도, 2만 세대, 5만 명 인구가 2만이었나요? 세대수가 2만이었나요? 아무튼 지하철 100개 2만 명이었나 봅니다. 인구수가 2만 명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지하철역 100개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50년 대구 인구 얼마인가요? 2050년 대구 인구 추산으로 180만 정도 된다 그러죠. 마음만 먹으면 대구 사람 모두가 지하철 역세권에 살 수 있을 정도. 네, 그래서 대구 땅띠 넓습니다. 군위까지 포함했으니까 더 넓습니다. 신월성 아파트 거래량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제가 대단하다고 몇 가지 짚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래량이 전년도 거래량을 뛰어넘었어요. 이런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 거의 계속 밑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거래량이 증가했거나 물론 한참 때 대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래량이기는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예전 역대 월 평균 막 300건씩 거래량 나오던 데 비하면 너무 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 초과하는 것 잘 없거든요. 아파트 거래대금 살펴보시면 근래는 좀 이상하죠. 전년 동월과 현재의 전체 거래대금이 비슷해져 버렸다. 거래량은 한 30% 정도 늘어났는데 전체 거래대금은 거의 같은 동률을 이루고 있다. 건당 거래대금이 떨어졌다는 거겠죠. 한창 때 얼마나 거래됐냐 보면요. 가장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월평균 거래대금이 2천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월평균 거래대금이 200억이에요. 거의 10분의 1토막이죠. 물론 한창 때 기준으로 뭐 어느 정도 평균을 놓고 보자면 이 정도 좀 되겠네요. 얘는 최근 5년간의 기준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700억 정도 거래 시장 되던 것이 한 3분의 1로 위축되었다. 한창 잘 나갈 때 빼고 얘는 평균 대비 한 3분의 1 토막 나 있는 거래량, 건당 거래 대금이 조금 뼈 아픕니다. 제가 아이파크를 종종 몇 번 언급 드렸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도 오전에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네요. 아이파크가 1월달 무렵에 5억 선에서 거의 거래가 되었어요. 5억 전후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 3억 7천 거래까지 나왔죠. 이거 보면은 신월성 지역 아파트 평균 건당 거래 대금이 아이파크 하나를 보면 알 수 있겠네. 요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요런 아이파크의 가격 흐름도 요렇게 흘러왔거든요. 정말 신기하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신기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튼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건당 거래 대금이 한없이 많이 추락했더라. 잘 나갔을 때 건당 거래 대금 5억 5천을 넘어갔었는데요. 지금은 건당 거래 대금이 4억 선으로 내려와 있다. 하지만 이거 굉장한 겁니다. 수성구 지역 건당 거래 대금 굉장해요. 막 6억을 넘어가고 막 그렇죠. 그 다음으로 아마 이 지역이
그 다음 차순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침산동 유력합니다. 침산동 유력합니다. 근데 아파트 구분이 막 신축 구축 너무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좀 평균을 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동별 거래량 살펴보시면 아이파크가 입지하고 있던 유천동이 거래가 가장 많았고요. 뭐 상인 2편한, 뭐 월성 2편한, 뭐 그런 거 있는 아파트들, 월성동 쪽도 조금 거래가 많이 빈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대천동, 진천동, 상인동은 조금 부족한 모습이네요. 아이파크가 대천동이었던가요? 살짝 헷갈리긴 합니다. 아파트 전세 거래량 살펴보시면 입주가 많았던 상반기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월배 3정, 월성 3정 이거 입주하면서 전세 거래량이 제법 늘어났었어요. 예년 평균 흐름보다 한 2배 정도 한창때 날 정도. 하지만 지금 이상하더라. 오히려 이 학군을 앞두고 학군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세 거래 계약 건수가 많지를 않아요. 예년 평균보다 많이 적어진 모습이 보이죠. 평균 전세 가격 흐름 살펴보시면 전세 가율이에요. 평균 매매 가격 아까 4억 정도 됐었죠. 평균 전세 가격 제가 여기 나타냈던가요? 나타나지가 않았나요? 네, 평균 전세 가격, 전세 보증금, 네, 평균 전세 보증금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세가율이 지금은 60%, 65%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한창 때는 전세가율 8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막 집값 6억 하면 전세가격 5억 하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매매 가격 4억에 전세 가격 한 2.5억 요 정도 되면 4, 6은 24, 60% 정도 되죠. 요즘은 좀 요런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매매 가격 4억 선. 물론 뭐 5억 하는 아파트도 있고 3억 초반까지 떨어진 아파트도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평균이니까요. 네, 요 정도 좀 감이 오시나요? 매매 가격 4억 평균, 전세 가격 2.5억 평균. 그래서 전세가율은 60% 조금 넘어가는 그런 모양새. 이 전세가율을 힌트 삼아서 뭐 매수에 임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평균 전세 보증금을 한번 살펴보니까 엄청났습니다. 전세 보증금 합이 850억까지 갔던 시장이 지금은 한 200억대 시장. 한창 때 비해서는 4분의 1. 예년 평균에 비해서는 한 2분의 1 정도 수준. 요 정도로 전세 규모가 많이 축소되고 있네요. 평균 전세 가격 지금 한 2억 5천, 2억 6천. 아까 매매 가격 4억, 전세 가격 2.5억. 전세가율 60% 조금 넘어서는 것이 요 신월성의 평균적인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갈 때 평균 전세 가격 4억을 상회하던 시기가 제법 있었거든요. 거지나 1년 가까이 이 4억을 상회하던 시절, 이때 2020년, 21년 지금 전세 2년 만기가 도래하는 집들 돈 돌려준다고 지금 바쁘죠. 보증금 돌려준다고 바쁘죠. 이게 좀 어느 정도 대법 큰 액수를 돌려줘야 되는 거, 그런 사례들이 많다라는 거죠. 월세 거래량 살펴보시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대구 전체 흐름과 비슷하죠.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월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연중 좀 꾸준한 모습이네요. 또 월세 거래량 많이 있네요. 월세 한 달에 월성동 전체 한 2만 5천 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거치는 월세가 이 정도 수준, 한 6천만 원 정도 수준인 것 같네요. 평균 월세 가격은 100만 원 수준, 100만 원에서 이것도 점점 가격이 내려오고 있죠. 월세 가격 계속 오른다고는 이야기했지만 아니더라. 이것도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나니까 일단 물량이 많고 임대 매물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격은 이렇게 막대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보다 가격이 한 10만원, 20만원 그 정도 더 싸진 모습이네요. 평균 월세 보증금은 예년보다 더 낮아진 보증금, 월세는 조금 높아졌지만 월세도 낮아졌죠. 월세와 보증금이 모두 하락한 모양새. 월세도 평균 3천만원 정도 수준. 평균 잘 나갈 때는 보증금도 한 5천만원, 6천만원 했던 것이 지금은 3, 4천만원, 네, 4천만원 정도 수준으로 조금 떨어져 있네요. 임대 거래량, 입주가 많았던 시점, 그 시점에 거래량이 폭발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박스권으로 갇히면서 거래량은 많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총 가구 수 요 점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매매 노란색, 전세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이 월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뭐 아이파크 2차 여기 보면은 매물이 몇 개 있는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관심 있으신 단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월배 3정 그린코어 포레스트, 그리고 월성 3정 그린코어 포레스트 1000세대가 넘는 워낙 대단지에 입주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상당수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거 한창 많을 때는 뭐 전세 매물 이렇게 뭐 월배 3정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1500세대 중에서
몇 개인가요? 한 30% 정도가 매물로 나왔었거든. 전세 매물이 한 450개. 그 정도 많이 있었던 것. 오랜 시간 두고 이렇게 해소되고 나니까 한 40개 수준까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월성 3정도 마찬가지로 입주 시간 많이 지났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다 해소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개수 여기 나오네요. 26,000세대, 가구당 인구수는 한 2.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한 5만 명 사는 곳 맞죠? 5만 명. 대천동, 상인동, 월성동, 유천동, 진천동까지. 아까 매매 거래가 많았던 지역 살펴보시면은 아이파크가 있던 유천동이 거래가 많았죠. 그리고 월성동 자체가 이게 아파트가 많아요. 아파트가 많아서 거래 건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2022년 7월달 제가 자료, 그리고 요거 12월달 자료, 요 두 가지 자료, 두 가지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매물 많이 빠졌다, 전세 매물 많이 빠졌다, 요런 거 수치로 눈으로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찍어서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들은 필요한 자료들만 어느 아파트가 매물이 많이 빠졌네, 전세가 많이 빠졌네, 요 정도 비교하는 용도로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왼쪽이 요것이 22년 7월의 자료, 그리고 요것이 오른쪽이 22년 12월의 자료거든요. 살펴보시면 많이 빠지는 데가 보여요. 그래도 아이파크 말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매물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10% 매물이 줄어드는 분위기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네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 아랫부분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계 수치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 가구수 26,700세대 중에서 매물 개수가 제가 지금 7월 달에 방송을 하고 또 하니까 매물 개수 많이 줄어들었죠. 한 250개 정도 줄어들었나요? 한 250개 정도 매물이 감소했습니다. 대구 평균 감소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감소한 느낌이고요. 전세 물량은 한 350개 정도 감소했습니다. 월세 물량은 한 80개 정도 감소를 했네요. 자, 이제 분석을 들어가 봅니다. 매매 가구수 대비 이 매물의 개수 비율 5%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봐서 그것보다 더 많으면은 매물이 많네, 5%보다 적으면은 매물이 좀 적네, 요런 느낌을 기준으로 보는 게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세 매물 요거는 비율로 보기는 좀 애매해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상반기에는 보니까 월 평균 이동 건수가 한 150건 정도 됐어요. 하반기에는 월 평균 이동 건수가 90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봐서 뭐 한 120건 정도 이동이 일어나네 하면 570 나누기 120을 하면 대략 한 5배수 정도 되나요? 근데 이렇게 120으로 나눴을 때는 5배수 정도가 되고요. 90건, 지금 현재는 월 평균 90건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90으로 나눠보면 96은 54, 6배 정도 되나요? 요거는 제가 기준 3배수를 기준으로 보통 봤었죠. 아직까지 전세 매물 굉장히 많이 소진되긴 했지만 그건 신축 아파트 매물이 급격하게 소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작년 말 대비 보면 그래도 매물이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임차인이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겠구나. 요게 배율이 3배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임차인이 조금 마음이 다급해지는 상태가 되고, 그 기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물량은 월 평균 이동 건수가 아까 몇 건이었죠? 이거 제가 월세 거래량 평균 한 60건 정도, 월 평균 제가 메모를 해놨다 표를 이거 작업을 했다가 몇 번을 날려 먹어가지고 또다시 작업하기 귀찮아서 월 평균 60건 정도 거래니까 월세 매물도 지금 시장에 많구나, 한 6배 정도 되니까요. 월세 매물도 많이 있구나, 요런 느낌입니다. 근데 왜 제가 대단하다고 했느냐, 달서구 전체 2022년 전체 매매 건수가 2330건, 신월성의 매매 건수는 518건,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22%예요. 그럼 신월성에 있는 아파트는 전체 달서구 아파트 중에서 비중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세 거래 보면 놀랍습니다. 달서구 전체에 전세 거래가 3640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거의 절반 정도 되는 1557건, 무려 42%나 되는 전세 거래가 신월성에서 이루어졌어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밖에 안 되는데 전세가 42%나 차지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 대단하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나마 거래되는 신월성 매매도 평균 이상, 가격이 많이 빠진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대단하다, 전세 비율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어딘가는 빈집이
생겨나겠죠. 사람들이 더 밀집도가 조금 더 높은 곳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신월성, 이번에도 인정. 네, 시청 감사합니다.